바빴습니다. 설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또 설이네요. 원래 바빴다고 하면 이 게임하다가 바빠야 되는데 T4 세금 문제부터 저 가스 탱크 퍼밋 갱신이며 저 가스 회사랑 계속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 원주민이랑도 좀 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외등 수리부터 소변기 또 마탱이 가가지고 소변기 수리 여러가지 일 때문에 좀 바빴는데, 사실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캐나다에 그래도 좀 살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일 처리가 이렇게 늦나 했는데 이 새끼들이 일을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 아니 저 워크 퍼밋도 저 매뉴얼대로 잘 따라하고 있는데 승인 버튼이 내 화면에선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또 안 받지. 콜백 해달라 그러면 또 안 오지. 그래서 나갔을 때 이제 전화가 왔어서 3시 이후에 다시 전화해달라 그랬는데 뭐 안 하죠. 제가 다시 하면 또 안 받고. 그러다가 이제 연결이 됐는데, 아니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라. 안 된다.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 매뉴얼, 무조건 매뉴얼대로 하는 거 말고는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매뉴얼에 나가 뒤지라고 써있으면 나가 뒤졌을 거야. 그래서 슈퍼바이저 바꿔주고 했더니 이제 결함이 있었던 거지. 매뉴얼대로 했는데 어프로브라는 버튼이 나한테는 없었으니까. 그런 간단한 문제인데 그것만 한 3-4일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어제 이 가스를 배달시켰는데, 아니 너 어떻게 넣을 줄을 몰라. 아니 근데 나도 넣을 줄 모르지. 그건 내 직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새벽 3시에 왔어. 또 일어나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지랄하니까 또 삐져가지고 에드먼턴 돌아가겠다고 이제 돌아가고, 다음날에 뭐 사과 이메일이 왔는데 차량 결함이 있었는데 말 같지도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딱 차량이 문제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 진짜 오한마로 아주 대가리들을 다 때려 부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야마 도는 날들이었는데 다 해결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영상 좀 늦게 올리는 거에 대한 이제 좀 핑계는 다 된 것 같고, 요즘 캐나다 유튜브 트렌드가 다시 이민, 이제 워홀 다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제 이민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그냥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2017년 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1월? 2월? 이제 부모님이 그때 이민 가셔서 태국에 살고 계셨는데, 저 라클라비시 사는 아빠 친구가 그때 태국에 놀러 가셨나봐. 그래가지고 친구랑 저는 충주 집에서 맥주 마시고 있는데 엄마한테 딱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이민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갑자기 했더니 아저씨가 왜 그때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저씨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이제 저를 이제 취업 청탁을 한 거지. 근데 아저씨 그때 말이, 자기 주변에는 다 40대 이제 아이가 좀 자라고 아이 교육 때문에 이제 이민을 많이 오는데, 강민이 같이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영주권을 따고 자리를 잡으면 그 나이가 됐을 때는 더 좋은 위치에서 오히려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나며.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너무 뜬금없는 소리였잖아요. 친구랑 맥주 마시고 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끊으라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이제 끊었지. 근데 다음날 이제 우리 집은 엄마가 전화를 하면은 이게 가벼운 얘기인데, 아빠가 전화를 하면 엄마가 이제 청탁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가 전화를 하면, 그리고 약간 더 무게가 이제 실리지. 아빠한테 전화 와서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아빠는 이제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지. 31살에 어디 이제 신입으로 취직하는 것보다 캐나다 가서 아저씨 말대로 영주권 따서, 아저씨가 그때는 대학을 가서 이제 토목쟁이 하면은 진짜 뭐 1억 버는 거는 뭐 쉽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엄마랑 저랑 이 성격이 비슷해서 캐나다 얘기했을 때 이미 우리 둘 다 좀 김치국 먹는 스타일이거든. 벌써 밴프에서 사진 찍는 거 지금 찍어 놓은 거야 벌써. 꿈꾼 거죠. 이제 계속 가보라고 했는데 아니었지. 캐나다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 평범하게 사는 게, 충주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이렇게 존중스럽게 거절하질 않았지.
이제 싸가지 없게 그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북제재, 경제제재. 제가 그때 사실 말이 취준생이지 이제 엄마 돈 빨아먹고 살았는데 카드들을 이제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뉴스에서 경제제재, 대북제재 뭐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는 그게 참 안 와닿았는데 이게 직접 당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비폭력적이면서도 깔끔하게 상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더라고. 막상 3시간 뒤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돈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바로 담화문 발표한 거지. 유감입니다. 근데 어머니, 한국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12월 31일까지 내가 취직을 못하면 엄마 아빠가 하라는 어떤 거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조약을 맺고 이제 그렇게 끝났지. 근데 뭐 결과적으로 잘 안 됐고 2018년 1월에 경희대 그 교직원 거기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약속대로 캐나다 가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미 제가 번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저씨 원래 가게에서 이제 자리를 주고 저를 영주권까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미 TO가 차버린 거야. 제가 이제 여러 번 거절을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NMI로 가기로 하고 이쪽 그 당시 이제 사장님들한테는 잘 양해를 또 구했지, 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월에 이제 들어오기로 하고 한국에서 이제 인생을 즐기다가 6월 달에 이제 들어오라는 사인이 나와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쪽 내부 사정 때문에 다시 밀렸어요. 다시 8월 달에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8월까지는 열심히 놀고 8월에 이제 태평양 건너는 그 비행기를 탔죠. 와서 그냥 오면 다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뭐 그렇게 뭐 많은 걸 생각하고 오지도 않았어요. 뭐 어딜 가든 적응이야 잘하는 인간이었고, 이 캐나다에서의 생활보다 비행기, 그 지겨운 비행기를 어떻게 버틸까 해서 노트북에다가 저 옛날 게임들 서풍의 강시국이라든지 이제 파렌트 택틱스 이런 게임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전전날 리바이스 가서 이제 팬티 한 5장 사고 형한테, 캐나다 추우니까 형한테 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 달라 그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왔지. 근데 8월 2일날 이제 도착하니까 사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 댁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술 한잔 마시고 잤는데 다음날 12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저 어디야? 그 콜마크? 콜막이 아니지, 홀세일 가가지고 이 차랑 비슷한 그 트럭에다가 물건을 가득 채우는데, 야 정말 힘든 거야. 이게 물건 채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2리터짜리 콜라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실는데, 그리고 온지 이제 16시간 정도밖에 안 됐잖아. 그때 여름이었고 막 땀이 줄줄 나는데 잘못한다 보다. 맨날 이렇게 일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도망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는 에드먼턴을 한동안 갈 수가 없었죠. 저는 에드먼턴 근처라 그래가지고 진짜 에드먼턴에서 한 5분 10분 뭐 그 정도 걸리는 줄 알았어. 근데 3시간 걸리는 이곳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근데 4개월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나? 그때 또 내부 사정에 의해서 원래 사장님이 셋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관두시기로 하고, 그때 사장 형이 있고 사장님이 있었는데 둘 다 사장님이지만 이제 사장 형이 2년 동안 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년 뒤에는 동윤이가 인수해서 하면 되겠네라고 했는데 그때 딱 짱구가 돌아가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어차피 이민을 왔으니까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 뒤로는 최저시급을 받지도 않았지만 최저시급을 받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저 충주에서 이마트 알바하는 거랑 사실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저는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뭐 취직이 안 돼가지고 취직하러 온 거니까. 근데 거기서나 여기서나 뭐 비슷하게 벌면 올 이유가 없으니까 대학을 가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장사에 대해서도 근처가 다 장사꾼이니까 장사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2년 4개월 모은 돈도 있고 그 돈 딱 모아서 하면 일했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거니까 적응에 대한 문제도 없을 거고, 많은 리스크들을 줄여가면서 최대한 빨리 이 캐나다의 적응을, 정착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정말 2년 뒤에 저한테 기회가 왔지.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잡았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도
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더 해서 막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럼 그게 다 인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체력적인 부분이나 나이적인 부분이나 봤을 때 2년 동안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지. 두서없이 설명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흐름대로 흘러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3년 전에 저 석양을 보면서 내년에는 여기를 떠날 수 있겠지 뭐 이런 영상 만들었던 것도 생각나는데 저는 아직도 있고, 근데 이게 올 4월 올 5월까지는 이게 다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 대학을 갈지 가게를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한 건데 잘 되겠지. 우리 집이 방장로, 뭐 김권사, 방목사, 뭐 저도 이제 고양이 키우니까 방집사, 뭐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식인데 뭐 5년이란 시간을 함축해서 이야기했는데 참 짧네요. 사실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부모님? 뭐 이제 지인들 이 이민 얘기를 물어보면 사실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만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이 고통, 이거에 대한 그 척도도 잘 모르겠고 사람마다 이게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잘 모르겠어서 오지 말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곳에는 명과 암이 있잖아요. 명이 있고 암이 있고, 그리고 암에서도 이제 광명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빛 속에서도 어둠 속에 빠져 절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한국에 굳이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 far away, sunshine, together, 그 세 개